퀴즈 특급. 맞춰야 산다. You've lost control. Warning, you've lost control. Game over. 네, 좋은 오후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3일 333회 시간 퀴즈 특급의 김명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켈리 인사드립니다. 독수리, 앵무새, 참새, 제비, 갈매기, 까마귀. 네, 이상 새 이름들은요, 이 컴퓨터를 새로 배우고 계시는 저희 방송국의 모 위원님의 컴퓨터 파일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다 새 이름이죠? 뭐 빨리 아시는 분들은 벌써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왜 파일 저장할 때 한글로 된 컴퓨터는 새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이런 명령어가 뜨잖아요. 아, 그 뉴 타이틀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런 새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이 날아다니는 새인 줄 알고 이 새 이름으로 파일 이름 짓느라고 지금까지 고집하고 계시다는 거군요. 아, 이 현상 이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제 오래된 유머잖아요. 네, 한때는 또 이 그 뭐야, 파리라고 파일 이름을 정해놓고 네. 파리가 날아다니니까 새인가 하고 고민을 하셨다 이거죠. 뭐 혹시 모르죠.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어라?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새 이름으로 시작한 10월 23일 오늘의 구호 말이죠. 전화 주시는 분들 새 이름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재밌겠는데요. Your time. 퀴즈 특급 맞춰 산다. 예선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선 1부에 참여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참가번호 1번, 김명희 씨입니다. 참가번호 2번. 제이슨 주 씨입니다. 자,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희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호는 새 이름으로 정해주셔야 됩니다. 피존. 예? 피존, 피존이란 새가 있습니까? 비둘기.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왜 피존 하니까 그 섬유세제 생각이 나죠? 아, 영어 공부 좀 해야 된다니까. 피존. 네, 김명희 씨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이슨 조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호는 새 이름으로 정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새 정하시겠습니까? 촉새로 하겠습니다. 아, 촉새. 어휴, 왜 얼굴이 제가 뜨거워지죠? 네. 자, 좋습니다. 구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씨, 피존. 제이슨 조씨. 촉새. 구호 연습도 이렇게 촉새처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선 문제 첫 번째 문제, 몸풀기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들려드리는 속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봄 이것은 들어앉은 새님도 먹는다. 보기 2번, 당장 먹을 이것에도 살 박아 먹으랬다. 보기 3번, 남의 이것으로 제사 지낸다. 남의 이것으로 제사 지낸다. 이 정도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뭘까요? 타운에도 이것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봄 이것은 들어앉은 새님도 먹는다. 당장 먹을 이것에도 살 박아 먹으랬다. 아, 먹는 거군요. 남의 이것으로 제사 지낸다. 자, 보기 다 나갔습니다. 제사에도 올라가나 봐요. 피존. 피존 김명희 씨 정답. 떡. 떡. 정답이었습니다. 떡이 정답이었습니다. 김명희 씨, 예스. 떡 좋아하십니까? 조금요. 제일 좋아하시는 떡 이름? 제일 좋아하는 떡 시루떡. 아, 시루떡. 아, 콩고물 맛있죠. 예, 봄떡은 들어앉은 새님도 먹는다. 옛날 어렵던 시절, 이 봄이면은 언제나 찾아오는 춘공기, 이때가 되면 새님조차도 군것질을 반긴다는 뜻의 속담이죠. 두 번째 속담, 당장 먹을 떡에도 살박아 먹으랬다. 무슨 일이든 간에 적당히 하지 말고 격식은 제대로 갖추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남의 떡으로 제사 지낸다. 이 남 덕분에 일을 성취했을 때 사용하는 속담이죠. 네, 몸풀기 문제. 뭐 그 밖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떡에 관련된 속담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네, 또 떡 나오기 전에 김치국 먼저 마실는지. 그렇습니다. 자, 떡에 관련된 속담 알아봤고요. 우리 김명희 씨가 한 문제 앞서 가십니다. 예선 두 번째 문제, 미국 전문에 관한 정보 퀴즈로 넘어가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국의 꿈, 대통령을 위한 백서, 벌거벗은 자와 죽은 자 등 걸출한 문학작품을 선보인 그는 문학지상주의가 한창 기세를 떨치던 시기에 마치 신문기자와 같은 작가로 등장해 문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작가라고 말하기엔 너무 문학답지 않은 것들을 써내려갔고 기자라고 하기엔 뭔가가 부족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을 상징하는 사건이나 인물이 출연한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서 타자를 두드리던 그는 누구일까요? 자, 그는 누구일까요? 보기 주시죠. 1번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 2번 스티븐 킹, 스티븐 킹, 3번 노먼 메일러, 노먼 메일러, 4번 로버트 러들럼. 로버트 러들럼까지 4개의 보기 다 드렸습니다. 두 분 조용하십니다. 피전. 피존. 자, 김명희 씨 정답.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 아니죠. 촉새. 촉새. 제이슨 조시 구호해 주셨습니다. 정답. 2번. 2번 스티브 킹. 스티브 킹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브 킹. 촉새. 아니죠. 자, 피존, 촉새. 제이슨 조시가 또 빨랐습니다. 정답. 3번. 3번 노먼 메일러. 정답이었습니다. 네, 조금 어려웠나 봐요. 케네디 대통령과 마릴린 먼로. 이 복싱의 링 뒤에 숨겨진 메인 이벤트. 이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대행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때의 일을 밤의 군대라는 책으로 정리를 했고요. 또 우주 개발에 대한 달에 집힌 불이라는 책을 쓰기도 한 노먼 메일러. 그렇습니다. 관심이 오직 미국 하나뿐이었죠. 이 노먼 메일러의 글을 보고 있으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메일러는 누구보다도 앞선 현실을 더욱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자 하는 뉴 저널리즘의 실천가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이슨 조시 1대1 동점 이루신 가운데 예선 문제 세 번째 문제 일반 상식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필수 패션 아이템으로 늘 손에 들고 다니면서 자랑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필수품이 되었고 예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했던 촉새. 촉새. 자, 제이슨 조시 정답. 반지. 반지. 보석. 피전. 보석. 피전. 왜 이러세요? 정답도 안 알아봤는데 두 분 다. 자,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 아니고요. 기회는 우리 김명희 씨께 넘어갑니다. 꽃. 보기 구호 외쳐주시고요. 피전. 피존 정답. 꽃. 꽃 아니고요. 자, 문제 계속 주시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모자, 2번 핸드백, 3번 손수건. 피전. 피존. 자, 김명희 씨 맞히시면 결선 진출. 정답. 손수건. 손수건. 정답이었습니다. 손수건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김명희 씨 예선 통과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문제 마지막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렸다 그랬는데 그래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은 없고요. 저는요, 예. 손수건을 아예 안 갖고 다녀요. 네. 뭘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면? 휴지 같은 거 그렇죠. 예. 요즘 그러고 보면 손수건 들고 다니시는 분 뵙기도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냥 깨끗하게 일회용 휴지 쓰고 딱 버리고. 어허.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명희 씨 문제 잘 풀어주셨고요. 결선 시간에 더욱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끊고 잠깐만 기다리시면요. 저희가 결선 시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문제를 못 맞히면 제가 힌트로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을 부르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네요. 퀴즈 특급 맞춰서 한다. 예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선 2부에 참여하신 두 분 소개드립니다. 참가번호 1번 데이빗 킴 씨입니다. 참가번호 2번. 김경숙 씨입니다. 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킴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호 뭘로 정하셨습니까? 새 이름으로 하시는 날인데 오늘은? 예. 빠꾸. 네? 빠꾸. 뻐꾹. 뻐꾹새. 뻐국새. 네, 뻐꾹새 들에서 울고. 뜸북인가? 어쨌든 뻐꾹새. 뻐꾹. 네, 그 문제 잘 외치실 풀어주시기 때도 바랍니다. 뻐꾹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경숙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새 이름으로 구호 정하십니다. 뭡니까? 꽁두새인가요? 저희가 사전 찾아보고 연락드리기로 하고 그럼 꽝으로 하겠습니다. 자, 네. 구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데이빗 킴 씨, 빠꾸. 김경숙 씨, 꽁.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선 2부 첫 번째 문제, 재치와 눈치로 풀어보는 5곡의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5곡의 첫 번째 곡입니다. 탕건. 두 번째 곡입니다. 조바위.
세 번째 곡입니다. 터번. 네 번째 곡입니다. 번거지. 꽁, 꽝. 자, 김경숙 씨 정답. 모자, 모자. 정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곡의 탄건, 이 사극을 보시면은 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남자분들 갓을 턱하니 벗으면 왜 검은 망사 모자 비슷한 거 쓰고 있잖아요. 네. 이 벼슬아치가 갓 아래에 받쳐 쓰던 관, 이것이 탄건입니다. 네, 두 번째 곡에 나온 조바위 역시 모자죠. 옛날에 이 부녀자들이 서양식 목도리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방한용 모자입니다. 네, 세 번째 곡이가 터번이었는데요. 아직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자로서 중동 지역의 분들이 많이 쓰고 다니시죠. 이 튀울림 모양으로 감아 올린 것으로 모자의 일종입니다. 네, 네 번째 곡이죠. 번거지는 원래는 이 조선시대 궁중 또는 뭐 양반집의 하인이 쓴 털로 만든 모자를 번거지라고 했는데요. 가끔 김병규 씨가 쓰고 오시더라고요. 네, 방송국에 번거지 쓰고 와도 뭐라고 안 그런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곡에 캡이 보기로 나갔었는데 야구 네. 모자라고 불리는 캡입니다. 요즘 갑자기 이 파란 캡 모자에서 붉은 캡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월 시리즈. 그죠. NIM 엔젤스. 너무 잘해요. 3대1로 이기고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6월 이후에 그 갑작스러운 붉은 물결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연상 퀴즈 모자 우리 김경숙 씨가 잘 맞춰주셨습니다. 김경숙 씨 네, 어떤 모자를 즐겨 쓰시는지요? 모자 잘 안 쓰는데요. 모자 잘 안 쓰세요? 예. 예. 왜 잘 안 쓰세요? 머리통이 이쁘대요. 안 써도 워낙에 예. 이쁘시기 때문에. 자랑하시려고. 예, 좋습니다. 자, 퀴즈 실력도 자랑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예선 2부 두 번째 문제 오늘의 역사 퀴즈로 넘어갑니다. 1881년 오늘은 프랑스의 성공한 천재 화가로 알려진 이 사람이 태어난 날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아비뇽의 아가씨들, 게르니카, 한국에서의 대학살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20세기 최대의 화가이자 입체파 화가의 대가로 불리는 그는 누구일까요? 입체파 하면 이 사람인데 입체파. 자, 보기 주시죠. 1번 르누아르, 2번 모네, 3번 고호. 꽁, 꽁. 자, 김경숙 씨. 고호, 머리 형태가 이쁜 김경숙 씨. 고 외치셨습니다. 아니고요. 자, 나머지 보기 있습니까? 4번 피카소. 기회는 우리 꽁, 기회는 데이비 킴 씨께 넘어갑니다. 데이비 킴 씨, 고 외쳐 주시고요. 꽁꽁. 뻑꼭. 정답. 3번. 예? 3번. 3번 고호는 이미 하셨는데. 꽁, 2번. 네? 2번. 2번 모네. 아니고요. 자, 두 분 꽁. 모두에게 기회죠. 꽝. 김경숙 씨가 빨랐습니다. 정답. 4번. 4번. 4번 피카소. 피카소. 정답이었습니다. 피카소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좀 난해하다 혹은 현대적이다 하면 피카소 그림 같다고들 하죠. 그만큼 피카소가 이 현대 미술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파블로 피카소도 처음부터 입체파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화가와 마찬가지로 정물환이 또 초상화니 이런 것들 그리다가요. 바르셀로나에서 파리로 옮겨오면서 화풍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참고로 이 피카소의 대표적이라면 전쟁의 비극과 잔악무도한 점을 아주 예리한 시각과 독자적인 스타일로 그려낸 이 세계의 대벽화 게르니카를 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김경숙 씨 꽝 결선 진출하셨습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선에서 잘 싸워주시고요. 전화 네. 끊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퀴즈 끝마쳐야 산다. 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라면 끓여 드시려고 막 젓가락을 드시는 분들 라디오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명희 씨와 김경숙 씨의 한판 승부 두 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찬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각 단 한 번의 찬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스에 성공하시면 두 문제 맞추신 걸로 해드리고요. 찬스를 사용했다고 해서 정답을 먼저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찬스는 문제 시작 전에 외쳐주십시오. 자, 오늘 결선에 진출하신 여전사 두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명희 씨, 김경숙 씨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보이진 않죠, 근데 엄밀히 네. 얘기하면 네. 그렇죠. 처음 듣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구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씨, 피전, 김경숙 씨 꽁,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찬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7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첫 번째 문제 스피드 OX 퀴즈. 스피드 OX 퀴즈는 짧은 정의를 듣고 맞는다고 생각되시면 O를, 틀린다고 생각되시면 X를 외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호를 먼저 외치시는 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만약에 틀리시면 상대편이 점수를 가져갑니다. 결선 문제 첫 번째 문제로 드립니다. 다음 정의를 들으시고 맞으면 O를, 틀린다고 생각되시면 X를 외쳐주십시오. 갈색 계란이 흰 계란보다 영양가가 더 높다. 피존. 피존 김명희 씨 옵니까 X입니까? X. X. 정답이었습니다. 예, 저 실수할 뻔했어요. 네. X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 흰색보다 갈색이 보기도 드물고 가격도 더 비싼데, 근데 영양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값의 차이는 계란 장수의 그 상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란의 겉껍질은 내용물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이 계란의 색깔은 새하얀색에서 이 짙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이는 닭의 품종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네요. 뭐 예를 들자면요, 저항력과 번식력이 좋아서 높이 평가받는다는 흰 레그혼종은요, 흰 계란만 낳는다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상식을 더 보태자면요. 보통의 경우 이 계란의 색깔은 닭의 귓볼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귓볼이 이 흰색이면 낳는 계란도 흰색이고 빨간색이면 계란은 갈색이라고 합니다. 그런 진리가. 네. 귓불만 보면 아는군요. 다만 갈색 계란을 낳는 닭은 알을 잘 낳지 못해서 닭 농장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갈색 계란이 흔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갈색 계란이 조금 더 비싼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문제 김명희 씨가 잘 맞춰주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근데 문제가 뭐였죠? 갈색 계란이 흰 계란보다 영양가가 더 높다. 오케이. 예. 예, 그게 X였습니다. 예. 영양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김명희 씨가 잘 맞춰주셨고요. 찬스 쓸까요? 누가 쓰셨습니까? 피존. 피존 김경희 씨, 찬스 쓰셨습니다. 결선 두 번째 문제부터 찬스를 쓰시는 우리 김경희 씨, 결선 두 번째 문제 나옵니다. 이민 100년 그 발자취를 따라서. 2003년은 우리에게 뜻깊은 해입니다. 바로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인데요. 한과 서름으로 얼룩진 이민 생활. 하지만 꿈과 희망으로 이룩한 지금의 미주 한인 커뮤니티. 이제 우리는 이민 100년사의 발자취를 살펴보며 하나 되는 힘을 떨쳐보일 때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티켓이니? 아이, 아빠도 잘 읽어보세요. 이민 100주년 문화 행사? 이민일기 꼬박꼬박 쓰고 계신 아빠도 이 날짜 계산은 잘 안 되시나 봐요, right? 지금 이게 놀리는 거니? 아이, 놀리긴요. 오늘로 이 이민 100주년이 꼭 90일, 90 days 남았다고요. 와우, 그러니까 D-9이 90일 이거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요, 이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 가운데 하나인 이 문화 행사 공연 티켓이야. 아이 티켓에 이 사진들이 나왔는데 이 아가씨들은 뭐 또 똑같이 생겼어. 쌍둥이니? 이 사람들 누구야? 결선 두 번째 문제.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된 후로 이민 1세들의 교육열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1.5세의 2세들은 전문적인 직업을 많이 갖고 이 주류 사회에서 그 역량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이민 100주년 문화행사 첫 테이블을 끊는 이 세 자매도 마찬가지로 주류 사회에는 정평이 나 있는 음악인입니다. 꽝 김경숙 씨 문제 맞히시면 김명희 씨의 찬스가 무산됩니다. 정답? 에? 엑소 아니에요? 엑소 문제 이거 아닙니다. 자, 구호를 외치셨기 때문에 이번 문제 틀리셨습니다. 자, 문제 계속 주시면요. 줄리어드 음대 출신인 한인 세 자매. 한때 패션 광고 모델로도 이름을 날렸던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1번 정트리오, 2번 안트리오, 3번 장한나, 4번 사라장. 피존. 김명희 씨 정답. 1번 정트리오 아니고요. 자, 기회는 두 분 모두 꽝. 계십니다. 김경숙 씨 정답. 김경숙 씨 정답. 3번 장한나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나 아니고요. 피존 김명희 씨 정답. 2번 안트리오 정답이었습니다.
안트리오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 실내악으로 정평이 나 있는 안트리오. 지난 21일 이 하와이에서 이민 100주년 기념 문화 행사의 첫 테이블을 끊었다고 하죠. 이 현재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은 이 갭 패션 광고 모델 얼마 전에 아주 사진이 크게 붙었습니다. 활약을 했었죠. 네, 너무 섹시해요.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동양 여성도 네. 이 쌍꺼풀 진 여성보다는 이렇게 네. 동양적인 눈매 거기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보는 눈이 전부 서양적인 시각만 발달해 있어가지고 눈 부리부리하고 이런 것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어떻게 하죠? 저는 한쪽은 있고 한쪽 없는데. 네, 아직까지 안 쳐다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공연은 단지 한인 이민 100주년 축하 공연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요.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주류 사회인들에게 이민 100주년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그러죠. 네.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우리 안트리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얼마 전에 새 앨범도 나왔어요. 그렇죠. 네. 보면 그 젊은 친구들답게 너무 클래식에만 안주하지 않고 그 영화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섭렵하는 그 자세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명희 씨가 세 문제 내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아니죠, 2문제죠. 찬스 쓰셨거든요. 찬스 네. 없어졌잖아요, 틀려가지고. 김명희 씨가 맞추신 거 아니에요, 이번 문제? 맞아요, 제가 맞췄어요. 예, 김명희 씨가 찬스를 쓰셨잖아요. 찬스 예. 쓰신 문제를 맞추셨기 때문에 네. 첫 번에 틀리셔도 두 번째 맞추시게 되면은 결선 두 번째 예. 문제를 찬스를 사용을 하셨고 그 결선 두 번째 문제를 우리 김명희 씨가 맞추셨기 때문에 네. 찬스가 성공이 돼서 세 문제로 앞서가시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오답을 주셨는데 두 번째에서 맞춰 주셨습니다. 자, 김경숙 씨 분발하시기 바라면서요. 찬스. 자, 김경숙 씨가 쓰시는 거죠? 네. 자, 맞추시면 3대 2로 쫓아갈 수 있는 기회. 결선 세 번째 문제 삐리리 퀴즈로 넘어갑니다. 문장을 잘 들으시고 삐리릭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삐리릭과 희망은 어머니와 딸이다. 딸과 사귀고 있노라면 어머니는 어느 삐리리. 자, 아니, 꽝. 꽝. 김경숙 씨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구호를 삐리리라고 하십니까? 자, 김경숙 씨 정답 맞추실 기회 드립니다. 정답. 꿈. 꿈과 희망은 어머니와 딸이다. 아니고요. 자, 문제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고 만다. 독일의 소설가인 장 파울이 한 말이었고요. 보기 2번. 삐리릭이란 그리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의 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세네카가 한 말이었습니다. 보기 3번. 삐리릭은 삐리릭하다고 느끼는 곳에 존재한다. 에머슨이 한 말이었고요. 보기 4번. 삐리릭한 사람은 덕행으로, 부자는 선행으로 이름을 떨쳐야 한다. 주베르가 한 말이었습니다. 자, 결선 세 번째 문제 보기 주시죠. 1번 행복, 2번 평범. 꽝. 피전. 자, 피존 김명희 씨께 기회 있습니다. 김명희 씨 정답. 5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5, 4, 행복. 행복 아니고요. 자, 두 분 모두께 기회 있고 보기 계속 주시죠. 3번 가난, 4번 피전. 꽝. 피존 김명희 씨가 꽝 빨랐습니다. 먼저는. 가난. 자, 피존 김명희 씨 가난 정답이었습니다. 자, 김경숙 씨 방송 끝나고 저희가 녹음 테이프 보내드릴 테니까 네. 어느 분이 빨리 하셨나 직접 판가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명희 씨가 네 문제가 되셨죠? 네. 가난과 희망은 어머니와 딸이다. 딸과 사귀고 있노라면 어머니는 어느 틈엔가 잊어버리고 만다. 가난이란 그리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의 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가난은 가난하다고 느끼는 곳에 존재한다. 가난한 사람은 덕행으로, 부자는 선행으로 이름을 떨쳐야 한다였습니다. 네, 가난에 관한 명언들 살펴봤는데 오늘 정말 가슴에 와닿는 명언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제가 요즘 가난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김명희 씨 네 문제로 앞서가십니다. 자, 결선 네 번째 문제부터 일곱 번째 문제까지 남았거든요. 김경숙 씨는 지금부터 문제를 모두 다 맞추셔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자, 남은 네 문제를 우리 김경숙 씨가 다 맞추실 수 있을지 결선 네 번째 문제 시사상식 퀴즈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본래 이것은 지식의 범위를 뜻하는 말로 시스템, 조직, 국가의 이름을 차례로 알기 쉬운 영문으로 표현한 인터넷 주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의 전화번호 혹은 주소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주시죠. 1번 도트, 2번 도메인, 3번 팝업, 4번
배너. 피전. 피존 김명희 씨 1번. 자, 1번 덧 얘기하셨어요. 자, 이 닷 맞추시면 오늘 우승 확정 지어지시는 거죠. 자,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씨, 이 문제 맞추시고 오늘 우승 확정 지어지실지 1번 닷 아니고요. 자, 기회는 꽝, 우리 꽝. 김경숙 씨께 넘어갑니다. 김경숙 씨, 2번 도메인. 2번 도메인 정답이었습니다. 도메인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뭐 커민이 .co.kr이니 .net이니 하는 것들 말하는데요. 이 도메인이 이 지식의 범위라는 뜻을 지니고 있군요. 네, 현재 이 도메인은 숫자 혹은 영문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름의 길이는 최소 2자리에서 63자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도메인 이름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 고유한 주소가 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도메인으로 불리는 것은 200여 가지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 라디오 코리아 닷컴을 사용하고 있죠. 저희 홈페이지도 한번 라디오코리아닷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김병규 씨의 상상 속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2장이나. 그렇습니까? 제가 조만간에 제 사진을 직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 뺀 다음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언제 살이 빠른지 모른다 이거죠. 네. 자, 한숨 돌려봤습니다. 어쨌든 자, 팽팽한 대결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김경숙 씨 한 문제 차근차근 쫓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결선 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결선 5번째 문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는 여누라지만 끔찍한 효자로 소문난 경석이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요. 아유, 어머님, 창구멍에 찬바람이 제법이지요? 아유, 그렇구나. 아직 음력 10월도 안 됐는데 이 벌써 추위가 닥치려나? 아유, 내일은요 어머님 방구들부터 고쳐드릴게요. 아니 그런데 경서가 내 방도 방이지만은 이주 쌀이문이 자꾸 신경이 쓰여. 요즘 나라 인심이 흉흉하니 이 도적대가 설치고 다닌다는데. 그럼 내일 새벽같이 산에 올라가서 저 버팀목 좀 구해올게요. 이 경서가 이 문이 안 열린다. 이상하네. 띠목을 둘러놓았는데. 아이고 이놈아, 이 티목은 사선으로 박아야지. 가위뼈로 박으면 이게 대문이냐 감옥이지 이놈아. 어머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는 경석이. 하지만 이 매사에 헛수고만 하는데 이런 연휴에 생겨난 말이 있다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요. 자, 이런 연휴에서 생겨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선 5번째 문제로 드리는 우리말의 어원을 찾아라. 문제 주시죠. 다음은 어떤 말의 유래일까요? 어떤 일을 할 때 끼어들어서 참견을 하거나 회방을 놓다라는 뜻의 이 말은 원래 부엌이나 광해문처럼 비교적 곱상하게 다루기 힘든 곳에 대각선으로 덧대는 띠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비스듬히 대각선 방향으로 되는 이 띠목의 형상처럼 어떤 일을 어긋나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1번 윽박지르다, 윽박지르다. 2번 어깃장을 놓다. 어깃장을 놓다. 꽝! 김경숙 씨 정답. 2번 어깃장 놓다. 정답 4대2. 잘 따라가고 계십니다. 김경숙 씨 4대2. 예전에 이 문을 만들 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문짝에 가로홈을 파고 띠를 끼워서 띠와 너를 못 박아 붙이는데요. 이때 자긋 일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각선으로 붙이는 띠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깃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깃장을 대각선으로 붙이는 모양에 빗대서 어떤 일을 어긋나게 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 바로 어깃장을 놓는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부가 오늘 일찍 판가름 나나 싶었는데 4대2 바짝 쫓아가고 계십니다. 김경숙 씨, 네. 우승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최선 모르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아, 예. 이 차분한 말투 속에서 우승에 대한 강한 집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선 6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6번째 문제. 통계 퀴즈. 이 코너는 각 사회현상 전반에 관한 통계를 가지고 퀴즈를 푸는 것으로 문제는 모두 객관적인 리서치에 근거합니다. 오늘의 통계 퀴즈. 한국인 주부 3,208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급전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이유? 네. 요즘처럼 주가가 급락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때에 가정주부라면 누구나 목돈이 궁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기혼 여성들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가운데 골라주십시오. 자, 보기. 아,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 한국의 주부님들은 보기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계획에 없던 경조사비, 2번 카드 연체비. 피존. 피존 김명희 씨. 자, 정답 맞추시면 오늘 우승입니다. 정답. 2번. 2번 카드 연체비. 카드 연체비 많으세요, 김명희 씨? 예. 카드 연체비 아니고요. 자, 보기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자녀 교육비, 피존. 자, 피존 기회 없습니다. 4번 생활비. 자, 기회는 우리 김경숙 씨께 있는 가운데 계획이 없던 경조사비, 자녀 교육비, 생활비 3개 남았습니다. 김경숙 씨 구호에 쳐주시고요. 꽝. 꽝 김경숙 씨 정답. 3번. 3번 자녀 교육비 정답이었습니다. 4대3 한 문제 차이로 쫓아가고 계시는 우리 김경숙 씨.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데요. 네. 세계적인 교육열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한 은행에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이유 1위 자녀 교육비, 2위 생활비, 3위 계획에 없었던 경조사비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 설문조사에서는 지금 당장 1,000만 원 현금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요. 1위는 저축, 2위는 여행, 3위와 4위는 각각 자신을 위한 공부와 창업 등을 꼽았는데요. 이는 기혼 여성들의 강한 자아 실현 욕구를 나타낸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차이로 쫓아가고 계신 김경숙 씨. 네. 예, 김경숙 씨. 제가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보니까 이 낯선 지역 번호던데 어디십니까? LA인데요. 친구 셀러폰을 지금 쓰고 있어요. 친구 셀룰라폰은 멀리 있는 셀룰라폰인가 보죠? 네. 타주에서 왔거든요. 아, 타주에서 온 셀룰라폰으로 이거 아주 비싼 셀로폰으로 쓰는 그러네요. 퀴즈 프로그램. 자, 마지막 문제. 이번 문제 김명희 씨가 맞히시면 우승 확정. 김경숙 씨가 맞히시면 저희가 한 문제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선 문제 7번째 문제로 드립니다. 스피드 상식 퀴즈로 드리죠. 이것은 한때 미 법정에서 과일이냐 채소냐로 시비가 분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식후 디저트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소 꽝. 판결이. 피존. 뻥! 김경숙 씨 빨랐습니다. 정답! 토마토. 토마토! 정답! 토마토였습니다. 와우! 4대 0으로 쫓기고 계시다가 김경숙 씨 4문제 연속 맞히셔서 4대 4 동점 되셨습니다. 와우! 자, 오늘 그야말로 우리 김명희 씨, 김경숙 씨 아주 진검승부를 펼치고 계신데 마지막 한 문제로 이제 판가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이렇게 떨리네요. 자, 좋습니다. 김명희 씨냐, 김경숙 씨냐? 어쨌든 우리 김씨 집안의 자랑입니다. 2분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로 판가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결선 7번째 문제 아무리 흥분을 했다고 해도 문제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식구 다 디저트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소 판결이 났는데요. 이것 있는 집에는 위장병이 없다는 유럽 속담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이 풍부하고 칼슘 성분까지 들어있는 이것. 오므라이스 소스의 주 재료인 붉고 말랑말랑한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토마토 네. 정답 잘 맞추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결정 내는 문제, 판가름 내는 문제. 1시 51분 20초를 지나고 있는 현재 이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애국가 1절에 나오지 않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야, 어려운 문제네. 1번 동해물, 동해물 2번 하느님. 하느님. 피존. 피존 김명희 씨 정답. 5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5 4 3 2 2번. 2번 하느님
아니고요. 자, 기회는 우리 김경숙 씨께 있습니다. 자, 나머지 3번, 4번 보기 주시죠. 3번 한라산, 4번 백두산. 자, 피존 기회 없습니다. 꽝 김경숙 씨. 한라산. 타주에 계신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하시는데 이 문제 맞추시면 사상 최고의 대역전극, 제가 퀴즈 특급 진행한 이후로 5손가락 안에 보는 정말 사상 최대의 역전극을 펼쳐 보이시게 됩니다. 3번 한라산. 한라산이 없죠? 한라산 정답. 자, 퀴즈 특급 맞춰서 한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 시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귀구성의 강은진, 그리고 진행의 김병기요. 켈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